자, 21번 스토리 보러 가죠. 걔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확인을 하나 하고 통계적 확률 문제를 풀 때 힌트를 좀 얻자, 그런 컨셉으로 넣어놓은 문제거든요. 일단 그 문제부터 보죠. 전체 명수가 1000명인가? 맞나? 1000명이 있는데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8%래요. 그 다음에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2%래요. 그럼 이런 조건을 이제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받을 애들은 2%입니다.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더 심각한 애들이 있죠?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애들은 또 8% 이렇게 있다는 걸 자동방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묻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의사가 실제 암에 걸린 사람 400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 600명을 진찰을 막 했대요.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받은 사람일 확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일 확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일 확률. 얘가 원하는 건 여긴가 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애들을 원했나 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명수를 일단 구해봐야겠죠.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일단 받는 거니까 400명이 있는데 곱하기 100분의 98을 하러 가요. 그럼 4 곱하기 98이네요. 8, 4, 32, 9, 4, 36, 392명이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애들이 392명입니다. 그 소리인 것 같고, 여기는 600명이 있어요. 암에 걸리지 않은 애들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확률은 100분의 8 이렇게 되는 거고, 6, 8에 48이니까 48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가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이니까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애들은 두 개를 이제 더하시면 되죠. 1000분의 440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래? 퍼센트래? 퍼센트래. 1000명이죠. 1000명입니다. 44%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전체가 1000명이니까. 약간 됐죠? 근데 이 출제 의도가 이 문제를 꺼내는 의도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메모하세요. 그 통계적인 확률 문제를 수능에 나왔던 기출 유형을 보면 비가 올 확률 이런 것은 수학적인 확률로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는 거니까 빗방울을 셀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시간으로 쪼갤 수도 없고 힘들어서 통계적인 확률을 많이 쓰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날 비가 왔어.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4분의 3이래. 전날 비가 오지 않았어.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래. 이렇게 돼 있대요. n번째 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Pn이라 하자. n번째 요일에 비가 올 확률 Pn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n번째 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Pn이라고 하자.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P의 n을 한번 구해볼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점화관계를 먼저 밝혀야겠죠? 리미트를 때리려면 점화관계를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점화관계를 밝히는 문제들을 보면 정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Pn의 정의가 뭔가 잘 보셔야 되는데, Pn의 정의가 n번째 요일에 비가 올 확률이에요. 그럼 n번째 요일에 비가 오려면 전날 비가 왔는데 n번째 요일에 비가 왔을 수도 있고,
전날 비가 안 왔는데 n번째 요일에 비가 왔을 수도 있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일단 뭐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 전날 비가 왔는데 다음날 비가 왔을 확률은 4분의 1로 추정이 가능하고, 전날 비가 안 왔는데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로 추정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갈려요. 전날 비가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이야. 이렇게 되거나, 또는 전날 비가 안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로 정해져. 이거 보이세요? 독립이니까 n들은 곱하는 거잖아. 그래요. 그렇게 돼서 얘를 계산해 보면 pn 4분의 1 p의 n-1 빼기 3분의 1의 p의 n-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2분의 3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1에 p의 n-1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p의 n이에요. 이렇게. 근데 계산하는 게 지금 뭐냐면 극한을 때리라는 거예요. 극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수렴할 거잖아. L2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죠? 극한 값을 L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고, P의 n-1 앞에 붙어있는 요 새끼가 공비 역할을 해줄 텐데 공비 절대값 1보다 작을 거니까 아마 수렴할 거예요. 그러면 극한 값을 L이라고 놨을 거니까 리미트를 양쪽에 때려. N을 무한대로 보내. 너도 N을 무한대로 보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우리는 L이죠? 너도 L이고, 마이너스 12분의 1에다가 L이 되고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L로 놓고 푸는 거잖아. 그래 놓고 이쪽으로 보내요. 보내게 되면 12분의 13L 이게 3분의 1이 되고, 따라서 L은 3분의 1에다가 13분의 12 이렇게 되죠. 13분의 4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통계적인 확률 문제를 풀 때 이런 류의 기출문제가 몇 개 있으니까 그거 연습하려고 가지고 온 문제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조금 센 게 있죠. 22번이 4점짜리 문제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예요. 2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3분. 시작. 유명한 기출 문제죠. 이야기 시간표. 조건부 확률 문제의 기본, 표본 공간을 잘 살펴보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추정을 잘 해보자. 그거죠. 자, 파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보죠. 묻는 게 얘다?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 그러면 일단 표본 공간이 자가용으로 본 상태야, 지금. 자가용으로 본 상태인데 정말 실제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봤을지,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봤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봤을 경우를 A, 영업용을 잘못 봐서 자가용으로 본 것을 B라 하자. 표본 공간은 일단 자가용으로 봤을 때 결론 여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가용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너를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럼 A 더하기 B분의 A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이제 그거로 갑니다. 자가용이 80%였거든요. 80%였었어. 일단 냅둘게요. 곱하기 자가용을 자가용으로 봤다는 소리는 잘 구분했어요. 그 소리니까 100분의 90, 10분의 9를 곱하라는 소리고 너는 72%포인트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봤어요. 영업용이 20%인데 걔를 잘못 본 거잖아. 자가용으로 구분 못한 거잖아. 잘못 본 거잖아. 그럼 10%라는 얘기니까 100분의 10,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걔는 2%포인트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합해요. 74분의 A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72 이렇게 되겠죠? 2, 3, 6, 2, 7에 14, 2, 3, 6, 2, 6, 12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더하라 했나? 더하라 했나요? 그러면 73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할 수 있겠어요? 표본 공간을 잘 살펴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하러 가죠. 정신머리 없는 유경이 6군데에서 한 군데 걸로 물건을 놓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그래 정신이 없군. 방학 중 유경이가 공부도 안 하죠. 학교를 갔다가 영화관을 갔다가 독서실을 간대요. 수첩이 없음을 알았다. 이 수첩을 영화관에 놓고 왔을 확률은 이랬거든요. 표본 공간이 수첩을 놓고 온 거예요. 수첩이 없어진 걸 아는 거야. 이게 없어진 거야 지금. 잃어버렸는데 걔를 하필 영화관에서